제로 웨이스트 샵이라는 거는 쓰레기를 제로로 한다라는 거예요. 쓰레기를 줄이는 가게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알맹이만 담아가는 가게라고 해서 알맹상점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한 지 2년차 알맹상점 대표 이주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망원시장에서 플라스틱 없이 장을 보는 캠페인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장을 볼 때는 쓰레기를 줄일 수는 있었는데 공산품 위주의 쓰레기를 줄이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공산품 위주의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시장 한켠에 세제 몇 가지들이랑 물건들 몇 가지를 두고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아름아름 찾아주셨고 실제 이렇게 하면서 쓰레기들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더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 용기를 대고 알맹이만 계속 채워가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알맹이만 들고 가는 리필 스테이션을 하게 됐고요. 다양한 제품들의 리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무포장 제품이라든지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들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국형 제로웨이스트 샵이 생긴 것 같아요. 저희는 화장품, 세제, 식재료, 생활용품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무엇인가를 다 들고 오려고 노력을 했어요. 대나무 칫솔이라든지 치실이라든지 학용품 같은 경우에는 샤프 심이 사실 통이 계속 버려지잖아요. 용기에 들고 갈 수 있게 샤프 심만 저희는 또 들여놓기도 하고 플라스틱을 대안하는 아니면 일회용품을 대안하는 제품들을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생활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고체 샴푸류, 튜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고체 치약이라든지 용기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비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고요. 고객 입장에서 좀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다라는 제품들을 드리는 걸 추천해요. 수세미도 플라스틱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를 천연 수세미로 바꿔간다든지 칫솔도 주기마다 바꾸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바꿔서 사용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을 추천드리죠. 현재 저희가 상점을 운영하면서 많이 오시는 분들은 제 나이 또래의 MZ세대가 제일 많이 와요. 내가 이렇게 리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고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도 구매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연령층들이 스펙트럼이 되게 커요. 그래서 10대부터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오시는 그런 나이대이고 직업도 다양하게 오시고요. 사실 여러 번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처음 오신 분들을 딱 단번에 알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저를 쓰세요라든지 물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때도 있고요. 재밌게 서로 인사하면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리필하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하고 알려주시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볼 때 너무 재미있죠. 저희는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세제들도 리필해가야 되고 식료품도 리필해야 되고 화장품도 리필해야 되고 이러니까요. 집 근처에서 리필을 할 수 있는 곳을 이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재방문율이 많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하루에 2명씩 붙어서 일을 하고 있고요. 표들이 6개월간 혼자서 버텨봤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불편해하시는 리뷰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혼자서 보시는데 너무 바빠서 궁금한 것들을 못 물어보고 왔다라든지 리필을 하려고 했는데 기다리다가 그냥 갔다라든지 이런 리뷰들을 봤어요. 저희가 소분을 하기도 하고 쓰레기도 받고 물건을 판매를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필하시는 분들에게 붙으면 좋지만 쓰레기를 들고 왔다 하면 또 쓰레기를 안내하러 가거나 수거하러 가야 되고 계산까지 하게 되면 저희 규모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명을 붙이게 된 거죠. 사실 공간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리필 개수나 쓰레기 받는 양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저희는 원약 쓰레기를 많이 받기도 하고 리필 개수도 원체 많다 보니까 고려했을 때 한 사람이 더 있어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지 소규모라고 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손님이 몰릴 땐 사실 상품 설명은 많이 못하죠. 이 상품에 대해서 특징 같은 거를 적어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커튼에 리필하는 방법들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표시사항들이 다 부착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만약에 마중을 못 나갔을 땐 QR이 있어요. QR을 찍고 설명을 볼 수 있게 했어요. 아직은 많이 부족해서 계속 고치고 수정하고 있는 단계이긴 해요. 사실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포장지가 없이 가지고 오는 물건들조차가 어려웠고요. 왜냐면 이제 소포장으로 표시사항이 다
다 부착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스크래치 때문에 껍데기를 벗겨내기가 참 어려웠고,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맞춤형 조제관리사라고 해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야지 판매가 가능해요. 근데 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벌크로 크게 납품을 해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화장품만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10군데 전화했는데 10군데 다 빠꾸 먹는 거죠. 소분에 대한 위생적인 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트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화장품은 사실 운이 좋게 아로마티카에서 플라스틱 캠페인 했던 거를 보던 마케팅 분이 계셨어요. 아로마티카 측에서도 그러면 우리의 취지도 쓰레기를 줄이는 취지에 맞으니 도와주고 같이 협업하는 관계로 가면 너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제안을 주신 거예요. 이제 벌크로 납품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공동대표이신 고금숙 대표님이 계시는데 자격증 공부하시면서 만나신 교수님이 계세요. 교수님의 산하기관에 화장품 만드시는 곳이 있었는데 한번 벌크로 납품을 해주겠다. 근데 최소 수량은 이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최소 수량이 이제 500kg 인 거예요. 500kg라고 하면 이 20리터 말통이 25개 정도 되는 거죠. 사실 너무 많은 용기들이잖아요. 그리고 처음 하다 보니까 이걸 감당을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수량을 막 조절하다가 100kg까지 된 거죠. 계약을 했고 납품을 받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많은 제품들이 들어와 있어요. 저희의 리필의 소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화장품 업계에서도 리필에 대한 문화가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한테 컨택해서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는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벌크로 납품을 해줄 수 있는지 가격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저희가 선택하게 됐죠. 사실 수공예품도 굉장히 많아요. 플라스틱을 파쇄한 제품도 있고 그리고 핸드메이드 제품들이 많고 사실 그냥 똑같아요. 무포장으로 들여올 수 있는지 여부랑 수공예다 보니까 판매를 할 수 있는 가격선이 있잖아요. 그런 가격선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지 많이 얘기하고 논의하고 들여오죠. 사실 벌크로 납품을 하게 되면 부러지거나 스크래치 나거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그냥 바로 DP를 해놔요. 스크래치 나거나 이런 것들은 스텐 제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스텐 제품들은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덧대서 오긴 오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스크래치가 나거든요. 만약 스크래치 많이 나거나 하면 소비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죠. 이래서 우리가 스크래치가 많이 났고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받아볼 수 있게끔 B급 상품으로 빼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는 B급 상품이라 해서 스크래치나 이염되어 있는 것들을 일부러 업체에서 받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환불이라든지 아니면은 제조가 잘못됐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사실 상품성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버려져요. 그래서 그런 폐기되는 것들을 또 줄이는데 들여오고 있는데 그런 상품들이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고 없어서 못 파는 것도 있어요. 지금 상황의 월 매출은 2천 남짓 되는 것 같아요. 평균 매출은 한 3천 정도 됐고요. 최고 매출로 했을 때 한 5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희는 평균 마진율이 30% 남짓밖에 안 돼요. 만약에 양초를 판매한다. 그 업체가 소비자가는 10,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 10,000원으로는 맞춰주셔야 돼요 라는 품목들이 많아요. 그 가격에 맞춰서 저희는 마진율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식품은 안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물건들에 대한 마진은 저희가 흥정하거나 조절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올리니까 시민들도 재밌어 하시고 아 이런 제품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라든지 이렇게도 들고 갈 수 있구나 라든지 굳이 시간과 노력을 거기다 쏟아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시도를 해보시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늘에서 별 따기다. 이걸 따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정작 이제 따신 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